마이크를 주실 수 마이크. 없을까요? 마이크 주세요. 네, 김동현 씨랑 같이 왔는데요. 사실 소감이랄 것은 없고요. 괜찮으니까 그냥 짧게 말해. 네, 상관없으니까. 이스라엘 가자로 가는 항해 도중에 이스라엘에 의해 불법 납치되었고 네, 감옥에 갇혔다가 꺼졌나 봐. 그냥 추방됐습니다. 납포 당시 상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납포 당시에 저희 배가 가장 마지막으로 납포된 배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IOF 이스라엘 점령군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또 혹은 약간 고무탄에 맞고 혹은 성광탄에 맞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수 있는 상태였고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가자지구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항해도 저번 항해랑 비슷한데요. 여전히 가자지구가 고립되어 있고 휴전협상 이후에도 가자지구의 어떤 상황이 여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폭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 기아로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동 상황과 전체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선박에 인도적인 자원물품이 없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거짓말을 해요. 저희는 저희 배에 가느란 많은 의약품을 채우고 갔었고 각 배마다 의료진과 기자들을 채우고 갔었고 또 이스라엘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항해가 전혀 국제적인 항해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항해는 이때까지 있었던 항해 중에 가장 큰 항해였어요. 그래서 54개국에서 온 500여 명의 시민들이 70여 척의 배를 타고 이번했습니다. 이번에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다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여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한국 정부가 움직여주신 덕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국가의 영사들이 사실 이 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지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무효화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제가 가자에 가는 이유도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가자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자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 또한 사람이고 제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에 가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여권이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해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가자지구로 갈 계획이 있나요?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가자지구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가자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가자가 해방이 되면 언젠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자에 와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세계에 고립된 수많은 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 요청하실 부분이 있나요? 사실 지금 그 김동현 씨랑 저만 추방이 된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아직 핸드폰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승준 추방됐어요? 예, 승준도 그 석방돼가지고 지금 다행이다. 이스탄불에 있어요. 네네. 그걸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
한국 정부는 사실 시민을 억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구타하고 뼈가 부러질 만큼 혹은 피가 날 만큼 구타하고 그리고 폭탄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나포 당시에 인권 침해라든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뭐 가혹행위 당한 게 있으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귀 한쪽 아까 안 들리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그럼 동현님만 한 말씀만 저희 6시날 기자회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있습니다. 네, 동현님 하시면 네, 충분히 해춘님이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저희한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우리 배들,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했고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고문하고 감금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정말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폭력의 일부만 맛봤을 뿐이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폭력을 당하셨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항해자들 지금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후 6시에 기자회견 해야 되고요. 한국인 2명도 가자지구로 진입하려다 이스라엘에 납포돼 체포 중이었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비판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추방 형태로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9일 저녁 한 선박을 향해 이스라엘군 고무보트가 접근합니다. 한국인 활동가가 가자지구로 가기 위해 탄 선박을 이스라엘 측이 납포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다른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항해 중이던 또 다른 한국인 활동가도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는데 청와대는 이들 한국인 2명이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이후 추방 형태의 석방 결정이 난 겁니다.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휘 땅입니까? 외교부는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석방 이후에도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납포할 권리가 있다며 합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풀려난 한국인 2명은 제3국을 거쳐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손이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이스라엘 당국의 납포를 당한 외국인 구호 활동가들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유럽 각국은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여성 활동가의 외침 직후 이스라엘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바닥으로 거칠게 짓누릅니다. 이스라엘 극우 성향의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손이 묶인 구호 활동가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활동가 수십 명은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해상 납포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총을 든 채 선박에 접근하자 승선자들은 겁에 질려 두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군은 구호선을 향해 거센 물줄기를 쏟아붓거나 카메라를 밀치며 선단을 장악했습니다. 선단 측은 39개국 활동가 426명이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즉각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인간 존엄을 짓밟았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캐나다는 벤그비르 장관 개인에 대한 제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은 여전히 정부의 테러 지지자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שקט. ברוכים הבאים לישראל, אנחנו בעלי הבית.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우리도.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탑승해 있는 가자 지구의 9호선이요.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납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 우리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 민간인들을 바닥에다 머리를 박게 하고요. 무릎 꿇게 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듯한 장면도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아니, 원래 선박을 납포하면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들은 지금 민간인 아닙니까? 적군이 아니라. 예, 뭐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도 없죠. 네. 저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이스라엘은 이 국제 활동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폭하게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제사회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의 저런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비판들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이 활동가들도 그만큼 활동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 납포된 활동가들이요 가자 지구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에 납포가 된 건데 이스라엘 군이 이 납포를 해서 이 시민 단체를 체포할 명분이 있는 건가요? 저게 바다 위에서 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포된 데가 공해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설사 가자 지구 위에 앞바다라 할지라도 가자 지구의 앞바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주권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저 가자 지구는 정말 비참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난민의 수가 뭐 한 1,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그 유엔에서 발표된 것도 뭐냐면 가자 지구의 생활상이 네. 70년 전 후로 후퇴했다라고 아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물론 없고 그다음에 그 네타냐후가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급이 돼 있거든요. 그 발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부분 전쟁 범죄나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할 때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기아를 무기화했다는 겁니다. 네. 즉 굶어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실제로 대부분 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활동가들의 입으로 통해서 또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렇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있죠. 예. 기독교의 원산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아무리 적대 국가 또 적대 진영이긴 하지만 그런 종교의 뿌리를 둔 국가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이 행동까지도 못하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막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제일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동예루살렘 그쪽은 3대 종교의 그 본산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 종교들은 뭐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거기 지금 가자 지구는 그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지금 처참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지금 저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됐을 때 이것을 거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네타냐후가 오면 체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인제 와서 얘기한 게 그게 큰 문제도 사실은 안 되고 이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걸 다 선포한 상태가 한참 됐거든요. 네. 물론 이스라엘 국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독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학살을 당했었죠. 그런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납포된 구조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이 되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검토 이 부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휘 땅입니까?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바로 네타냐후 총리 아니냐. 그러면서 전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행동이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글쎄요, 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 거, 이거 지금 좀 경솔한 행동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저는 몇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활동가들 억류는 사실 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근데 엄연한 또 정치 현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정치 현실을 고려한다 그러면 억류를 일단 풀어내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 질서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저 말을 아마 메모해 오신 것 같은데 즉흥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렇다면 작정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참모가 당황하는 거 보니까 참모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말씀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돼서 약간의 이란과 사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런 정도의 한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자유 서방 진영 축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국제 규범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행태를 저희가 규탄할 만하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 부담이 큰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 직전에 하마스가 공격해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기 위해서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평도 많은 상황에서 뭔가 국제적 질서 차원에서 이걸 바라봤어야 되는데 감정적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일단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였다면 그것 또한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가 맞고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언급해야 되는 대상은 김정은 아니냐. 왜 저 멀리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저는 보수적인 야당은 뭐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 국민이 불법적으로 납포가 돼서 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인과관계가 확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추방이라는 형태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국제법적으로도 20세기 확립된 게 전쟁 범죄나 인도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국제 레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저희 우리 정부가 다극 체제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리더십, 도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저는 저런 식의 방식의 어떤 대통령의 발언 자체의 확립과 확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일까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11시 반쯤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2명의 대한민국 국민 납포됐던 이 활동가 2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신 바 거기에 대한 보고는 추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다행입니다. 추방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일단 풀려났으니까요. 우리 국민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얻어낸 외교적인 성과인지 일단 드러나겠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2명의 활동가가 납포된 것 이렇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항의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나무호에 대한 피격, 여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 정부가 아직도 여타 강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메시지를 아직도 외교부에서도 미적지근합니다. 이거는 실리 위주의 다변화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한테 정부가 한 것은 명분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해라. 그리고 이제 그 국제법을 어겼다. 그리고 이제 전범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인 나라는 미국과 헝가리 요 정도 나라밖에 없고 대부분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일반론이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러한 문제는 여기는 또 실리적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 호르무즈를 통해서 약 70~80%의 원유가 들어오는데 그 원유 수송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리적인 접근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저것을 공격했다라고 이제 이란을 압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소에서 한 얘기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저것은 우리나라가 배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분석이 끝나야 됩니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압박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 차원이 하나는 명분론적, 하나는 실리적인 차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다가는 저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란에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군요. 둘러싼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